첫 번째 표시한 부분부터 봅시다.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 주어 어디까지예요? 더부터. 트리스까지. 그지? 여기까지가 다 주어져. 그리고 이제 조동사 will이 왔단 말이야. 근데 will 뒤에 나와 있는 no doubt.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의심할 예정. 오, 진짜 공부했네? 언더티들리 뭐야? 진짜 공부한 거야? 쌤 오해한 거야? 이렇겠죠? 이거 찍을 수 없는 뜻인데? 자만하지 마.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얘가 부사예요. 근데 앞에 조동사 will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써야 되지? 그래서 reading이 아니라 동사 원형 read를 써야 돼서 일단 얘가 틀렸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no doubt 뜻 잘 no doubt 뜻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to 있는 문장 보면은 전치사 with가 half of the earth forest를 목적으로 가죠. 근데 여기에서는 with가 단순한 전치사가 아니라 분사 구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with를 분사 구문으로 썼으면 목적어 뒤에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 둘 중에 하나 써야겠지. 과거 분사 쓸 거거든. 그러니까 고라는 동사가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자동사 맞아. 그래서 어떤 보기가 나오면은 너희가 또 실수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현재 분사로 쓰면은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고는 뭐 수동의 의미다, 능수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단어 자체가 형용사 사라진이라고 이해를 하세요. 사라지 그러면은 이거 분사 구문은 with가 붙었을 때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목적어인 지구의 포레스트, 숲의 절반이 gone, 사라지면서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왜냐면 이때 with의 해석을 하면서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with 분사 구문에 gone이라는 형용사가 목적어 뒤에 들어와서 만들어졌다라는 거 꼭 알아놔야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그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줬었지. rise 동사 이거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rise. 자동사 자동사는 수동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안 되지. 됩니다. 안 되죠? 그래서 얘가 능동의 의미로 꼭 만들어져야 되는데 보니까 앞에 is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은 비동사랑 같이 능동으로 표현을 하려면은 얘를 진행형으로 만들어줘야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3개 틀렸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 이번에 내용으로 보자. 왜냐면 이거 객관식 3번 틀린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4번 정답 바로 해석을 해보면은 증가된 이산화탄소가 글로벌 워밍을 유발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뭘 가능하게 하냐면은 by 전치사 뒤에 ing를 썼거든. sun's radiation이 태양 복사 에너지였단 말이야. 근데 이게 into space, 우주에 방출이 되게끔 한대. 더 많은 에너지가. 근데 우리 지문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태양이 만들어낸 에너지입니다. 저 멀리 있는 태양이 지구에 이렇게 에너지를 쏘는 거야. 근데 이 태양이 보낸 에너지를 전부 다 받으면 너무 뜨거워서
이 중에 일부를 이렇게 반사시켜가지고 다시 우주로 돌려 보냅니다. 근데 이렇게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공기 중에 막을 형성을 한다. 그러면은 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막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우주로 가는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우주로 가지 못하게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more of가 아니라 less of가 들어가야 돼서 4번 보기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너네 광합성 원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왜 나무들이 많으면 이산화탄소가 줄어들까? 광합성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거든? 광합성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먹어서 산소로 바꿔. 어머, 무슨 일이야. 잘했어요. 맞아. 이산화탄소를 먹어서 산소를 내뱉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 복사 에너지도 같이 얘기를 한 겁니다. 복사 에너지가 그 탄소에 막혀가지고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틀린 사람들 다른 어떤 보기를 틀렸다라고 골랐어요? 2번이요. 2번 보면은 나무가 기능을 하는데 무엇으로서 기능을 하냐면은 자연의 regulator. regulate가 동사로 무슨 뜻인지 알아? regulate 동사에 or 붙은 거거든? 규제한. 맞아. 규제하거나 조절하는 거. 그래서 natural regulator를 자연의 혹은 자연스러운 조절자 이렇게 해석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기에서 by convert가 무슨 뜻이에요? 어? 없어. 아니야. 전환. 전환하는 거. 무엇을 이산화탄소를 무엇으로? 산소로. 뭘 통해서? 뒤에 photosynthesis 이건 뭐예요? 광합성이잖아. 그러니까 광합성을 통해서 방금 말했던 이산화탄소가 산소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이제 공기의 이런 질을 조절해주는 조절자로서 역할을 한다. 맞는 말이죠? 또 2번 했어? 이거 틀린 사람 좀 있는데? 1번 보면은 이거 1/5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1에서 5, 15%. 아 진짜? 그거 1 to 5 이렇게 해야지. 5 이거 5번째 순서잖아. 왜? 아니야 귀여워서 그래. 5분의 1이잖아. 5분의 1. 아하. 뭐야 이거 5분의 1 못 읽어서 다 틀린 거야? 보면은 대략 전 세계에 존재하는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 온실가스 배출의 5분의 1 이게 attribute 뭐 때문인 거냐면은 to 뒤에서 destruction 파괴되고 degradation 낮아지는 거야. 무엇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숲이. 근데 이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우리 지문에서는 15에서 20%라고 설명을 했을 거야. 여기 나와 있듯이.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첫 문장에서 이 15에서 20%의 온실가스 배출의 원인이 디그레데이션과 디포레스트레이션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가 1번 보기에서는 요렇게 길게 늘려서 표현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이거 지문 내용이 좀 어려워가지고 잘 이해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이거 40번 지문도 내가 보니까 좀 어려워하는 것 같거든? 이거 40번 지문 주제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였는지 기억나? 정당화하는 거. 그치, 정당화하는 건데
근데 단순히 정당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지문에 대해서. 일단 틀린 부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이거 주제부터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첫 문장을 봐봐. 우리가 go out 밖에 나가잖아? 그러면은 무엇에 대해서 결정이나 판단을 하냐면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안전한지 아닌지 저것들이 적절한 상태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하고 싶은 말은 주변에 나에게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항상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그러다가 위험 요소가 발견이 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무의식적으로 덴저 디텍터, 위험을 감지하는 것을 떠올리게 돼. 그러면은 이 무의식적으로 위험을 감지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앞에 있는 게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다라는 감정으로부터 무의식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unconscious란 단어가 이제 객관식 문제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다른 단어들로 바꿔서 쓸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지문에서는 emotional이라는 단어를 unconscious로 대체했다라고 봐도 상관없어. 안전하지 않은 걸 보고 두려운 마음에 이게 위험하다라는 감지를 해버리기 때문인 거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결정이나 반응 이것들이 어디로 갈 거냐면은 중간에 on a conscious level이라고 해서 의식적인 수준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지문에서 말하는 의식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성적인 상태로 돌아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감정적으로 빠르게 판단을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니 내가 아까 감정적으로 내렸던 그 첫 결정이나 첫 판단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실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내가 내렸던 판단에 정당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길을 가다가 저 멀리서 엄청 뭔가 거대한 게 보였다라고 가정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왠지 저게 뭔가 나를 공격할 것 같아. 막 곰 같고 막 호랑이 같고 그런 거야. 근데 도망친 거야. 근데 도망치고 숨어서 보니까 그게 곰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물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내가 처음에 감정적으로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했으나 결국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보여졌단 말이지. 그럼 내가 이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멀리 있으면은 저게 곰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 이렇게 정당화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위험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정당화까지 한다라는 말을 하는 게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때 unconscious랑 conscious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단어들을 봅시다. 이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보면은 우리가 can even begin 시작도 하기 전에 무엇을 이거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무의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무의식이다라고 하는 거는
감정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를 감정적으로 결정하기도 전에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이 무의식적인, 감정적인 위험 감지기라고 본다.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면은 감정적으로 보기 전에 감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내용이 어색해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보기도 전에 감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unconsciously가 아니라 consciously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보면은 이거 overlook 무슨 뜻이에요? 간과 잘했어. 간과하다. 간과하다가 무슨 말이야? 약보다. 얕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대충 보는 거야. 그러면은 overlook a mistake 이렇게 쓰면은 실수를 대충 넘어간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근데 지금 앞뒤의 사용을 보니까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내렸던 위험 감지기에 의한 판단의 실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실수를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실수가 보이면은 이걸 일단 바로 잡으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 바로 잡는 방법이 정당화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걸 알았어. 실수를 바로 잡을 거거든? 근데 그 방법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 정당화하는 방법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가 단순히 시작을 하는 거야. 이유 만드는 거야. 그러면 무엇에 대한 이유를 만들려고 할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 내가 처음에 그 감정적으로 내렸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말을 하려면은 why it was 뒤에 틀렸다가 아니라 정확한 accurate가 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내린 판단이 왜 이렇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왜 처음에 내가 내린 결정이나 판단이 틀렸다라고만 할 수 없는가에 대한 정당화하는 이유를 만들기 시작한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세 개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거 unconsciously랑 consciously 이거 보기 바뀌어 나왔을 때 잘 봐야 됩니다. 나 조금 쉬다가 이 지문이 아마 문제 풀면서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우리가 언어 사용을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에 대한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두 가지 언어 사용 방식을 설명을 할 거야. 자기 정당화하느라 언어 쓸 때,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느라 언어를 쓸 때. 근데 이 지문에서는 자기 정당화하려고 언어 쓸 때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이제 변호사가 의뢰인의 변호를 해주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변호를 해주듯이 변호사의 방식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어컨 온도 좀 올리면 돼요. 올려달라고? 네. 잠시만. 그리고 진리 탐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막 검증하고 모으는 거거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과학자의 방식이다라고 이 지문이 표현을 할 거야. 그러면은 지문의 표현에 따라서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과학자의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문 1번부터 볼게요. 클래시컬로 시작하는 이 문장의 동사는 is야. 그래서 뒤에서부터 이렇게 쭉 해석을 할 거거든요. 어떤 사실과 그 다음에 지식에 관한 고전적인 이상이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이나 진실에 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예전부터
가장 잘 얘기하는 방식이 뭐였냐면은 is 동사 뒤에 market for ideas라고 해서 이제 아이디어들이 존재하는 시장의 개념으로서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시장에 물건들이 막 이렇게 진열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사실이나 지식들이 막 펼쳐져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주로 설명을 한다라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as thinking individuals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thinking은 뒤에 있는 individuals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가 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생각하는 개인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 조금 어렵게 말하면은 사고하는. 이어지는 문장 계속 보면은 우리는 마주한다라고 합니다. 무엇을? competing ideas. 경쟁하는 아이디어들을. 그러니까 당연하지. 왜냐면 첫 문장에서 여러 가지 사실이나 지식들이 막 시장의 물건처럼 막 널려 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진실이나 지혜들을 보면서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거든. 그런 개인으로서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마주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우리는 그 아이디어들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근데 뭘 위해서 평가를 하는지를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For one's best fit. 이게 한 번에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어디에서? To reality. 현실에서. 그러면은 한 번에 싹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중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에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사실은 무엇인가 그거를 평가를 하는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어떤 사실이나 지식이 나한테 맞는가를 평가한 다음에 뭘 할 거냐면은 and then 뒤에서 사역동사를 썼기 때문에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쓰는 거 어법적으로 꼭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목적어를 보면은 best 가장 좋으면서 brightest 가장 빛나는 사실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들이 가장 좋고 빛난다라고 하는 거는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겁니다. 나에게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 저 사람에게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는 다를 거란 말이야. 어쨌든 그것들을 각자가 form, 형성하게끔 하는 거야. 무엇을? 그들의 믿음이라는 기초를. 그래서 이 1번 문장을 우리가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은 이것들이 평가가 되고
이렇게 되는 과정을 쭉 설명하는 게 1번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번 문장은 변호사 방식이겠어? 과학자 방식이겠어? 변호사, 뭐라고요? 과학자. 왜요? 왜 과학자? 왜 과학자? 변호사요. 왜 변호사야? 괜찮아, 네가 설명해드려. 모르면서 너 말하지 말라고. 변호사의 과학자. 이게 뭐예요? 헷갈려? 과학자 아니에요? 과학자잖아, 과학자. 네, 과학자 맞죠? 왜 과학자야? 이게 약간 자기 정당화가 아니라 어떤 것을 찾아가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써. 그치. 널려있는 사실이나 지식들 중에서 나한테 맞는 걸 가지고 온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평가를 했잖아.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1번 문장은 과학자의 방식으로 우리가 지식을 찾고 있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문장에 나와 있잖아. 주어 대시 가리키는 게 앞문장 내용이에요. 이거 1번인데 1번 문장 내용이거든. 이게 과학자의 방식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In theory, 이론상으로. 얼마나? At least, 적어도. 3번 문장의 but, 그러나 in practice, 실제로는 most of the time, 대부분의 경우. 아직 주어 안 나왔어요. 이제 주어 나옵니다. We are in a market. 우리가 시장 속에 있다라는 거야. 어떤 시장? 정당화하는 시장. 그러니까 이 but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은 뭘 말하냐면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본인을 정당화하는, 변명하는 얘기들을 주변에 많이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4번 문장을 봅시다. 이거를 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we shop for, 우리가 단어들을 구매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속에 있다라고 했잖아. 그 시장에 있는 단어들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오는 거야. not A 법비로 뭐 때문은 아니고 뭐 때문에 단어를 가지고 오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not 뒤에 나와 있는 because 먼저 보면은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게 앞에 나온 이 words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시장에서 가지고 온 이 말이 어떤 아이디어, 그 다음에 truth, knowledge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야. because 뒤에서 얘네들이 뭘 가지고 있냐면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문장의 의미 추론, 특히나 두 번째 because 뒤에서 설명하는 이 문장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을 한다는 게 그거야.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붙인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좋은 말 같지만 좋은 의도가 아니에요. 계속 어떤 아이디어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살을 붙이고 변명을 붙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줄 친 they contain stories about ideas가 justification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 문장을 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보면은 하율이 또 줘라? 졸지 마.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4번 문장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답은 주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지문이 하고 싶은 말을 비유 표현으로 지금 말을 하면서 어차피 뒤에도 한 번 더 말하기는 하겠지만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자, 이거를 5번부터 다시 얘기를 합니다. 종종 we are not seeking statements. 우리가 어떤 진술, 말을 찾고 있지 않아. 무엇으로서? 팩트로서. 그러니까 앞에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정당화를 찾는 거지 팩트를 찾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팩트로서의 진실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팩트라는 거는 뭘까? 뒤에서 투부정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헬프 5형식으로 썼거든요. 우리가 믿어야만 하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는 사실에 관한 진술, 말을 찾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6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우리는 already know, 이미 알고 있는데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이 뭔지는 알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사실 혹은 내가 이미 어느 정도의 사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많다라고 해서 정당화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진리를 찾으려고 언어를 써야 되는데 7번 문장을 보면은 문장의 주어가 what we seek거든요. 우리가 언어로부터 찾고 있는 것. 봐봐. 이거 문장의 동사를 are로 썼잖아. 뒤에 statement가 주어고요. 여기에 수일치를 해서 동사 are를 썼다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문장이 이형식 도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찾고 있을까? 그러한 믿음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사의 방식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5, 6, 7번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정당화를 위한 언어를 더 쓰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지. 8번에서 언어는 might be good, 좋을 거래. 뭘 위해서? 이 기능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앞문장에서 말했던 정당화하는 변호사의 방식, 이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벗뒤에서 우리는 이 언어를 to do better, 더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do better이 더 잘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정당화하지 않고 어떻게 더 잘 쓸 수 있을까? 마지막에 이제 주제를 한 번 더 또 정리를 해주는데, 언어를 존중을 가지고 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해서 단순히 정당화하려고 이야기 만드는데 언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실들 중에서 나에게 필요한 사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언어를 좀 이제 존중하면서 다루라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뭘 이룰 수가 있냐면은 단순한 자기 방어 이상의 것을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simple self-defense가 앞에 나와 있었던 justification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지막 문장에 하는 말도 결국에 이 지문의 주제니까 우리는 언어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지문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언어의 쓰임을 뭘 위해서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말하는 지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22번 보자. 이건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싶어?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를 말하는 거야. 창의적인 해결책은 일단 경험을 쌓아야 돼. 그리고 긴장을 풀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충족이 되었을 때 내가 얼른 해결책 찾아야지 이때가 아니라 내가 몰랐던 갑작스러운 때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게 이 질문이 말하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물건 같은 거 고치는 이런 기술자들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이제 몰라, 너네가 더 잘 알 수도 있기는 한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노트북이 고장이 났어. 그러면 이걸 고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부품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어디를 손대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고치려면은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이 고장난 컴퓨터를 봤을 때 어떻게 고치지? 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고쳐야겠다라는 생각을 갑작스럽게 딱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걸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랑도 비슷하냐면 너네 학교에서 보면은 이런 과목을 왜 배우지? 라고 하는 게 있잖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걸 왜 배우자? 근데 대학을 가도 교양 과목이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왜, 내 전공이 아닌데 이걸 왜 필수로 들어야 되지 하는 게 있어. 그런 게 다 비슷하다 생각하면 돼. 너네가 나중에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그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야 대화가 통할 거니까.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1번을 바로 볼게요. 가정을 해볼 건데 뒤에 have been working 이거 능동이야 수동이야? 이거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누가 수동이래? ing로 끝났잖아. have pp bing 얘 진행 완료 완료 진행입니다. 완료 진행. 능동이야 능동. 그래서 너가 어떤 작업을 해오고 있는 거야. 무엇에 관한 해결책. 그러면 무엇에 대한 해결책일까? 어려운 기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For many years. 수년 동안. 얘 때문에 이 문장의 동사를 완료 시제로 썼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얼마 동안 이렇게 쓰면은 완료를 표현할 수가 있잖아. 2번 문장에서도 또 어떤 상황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너가 마찬가지로 완료 진행 능동이거든요. 그래서 pay attention to 집중하고 있는 거야. 주의하고 있는 거야. 어디에? 전치사 to 뒤에서 whatever else 다른 것들에. 근데 여기 whatever else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거든요. what이든 whatever이든 불완전한 문장과 같이 명사절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얘가 되게 독특한 형태인 게 주어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불완전한데 남아있는 that부터 시작하는 표현이 관계대명사거든. 그 주격, 소유격, 그 목적격 중에 무슨 관계대명사인지 볼 수 있지. 무슨 관계대명사예요 이거? 주격. 그치, 주격이잖아. 근데 이 주격이 앞에 있는 whatever else를 수식을 하고 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이 명사절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볼게.
일단 수식하는 표현에 be related to는 한 번에 관계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러니까 문제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부분인데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것 역시 가정을 해볼 거다라고 합니다. 3번 문장에 in the case 1, 2번과 같은 상황에 따르면은 chances are that 이런 표현 개인적으로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왜냐면 너네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종종 보게 될 거거든. chances are that 이라는 표현이 오면은 뒤에 있는 대절은 팩트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럴 것 같은 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은 창의적인 해결책, 어떤 문제에 대한 이것이 could suddenly 갑자기 이 표현도 알아줍시다. pop up in your mind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다.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떠오르게 될까? When you are relaxed 너가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러면은 3번 문장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 우리는 1, 2번으로부터 다양한 부분에 대한 지식을, 경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1, 2번 내용으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때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에 이 해결책이라는 게 내가 언제까지 해결해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suddenly 갑작스럽게 해결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모습을 4번 문장에서 어떤 주어로 만들어주냐면은 이러한 유레카 모먼트, 그 유레카라는 말이 나왔을 때가 갑작스럽게 좋은 해결책이 나왔을 때 하는 말이잖아. 그래서 그때를 괄호 안에서 뭐라고 추가 설명을 해주냐면은 great insights, 위대한 통찰력이 어떤 발견이나 발명을 이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위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걸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우리 지문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경험을 가리킬 거고 뒤에 나와 있는 발견이나 발명 같은 경우에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often take place, 종종 일어나게 되는데 언제? 아까 3번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것처럼 문맥상 예기치 못한 때에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어. 은찬이 자나요? 5번 문장 보면은 그러면은 갑자기 일어난다, 예기치 않은 때 일어난다, 자연 발생적으로 창의성을 높인다 라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냐면은 pay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어디에? things, 대상이긴 한데 잠재적으로 가치 있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내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해결책이라는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 그러니까 요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번 문장에서 이 얘기를 this라는 주어로 받으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지는 않는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너가 반드시 narrow down, 좁히다. 너의 흥미를. 이거 하나의 동사라고 보면 됩니다. narrow down. 그래서 너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한 특정 분야에만 흥미를 국한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7번 문장에서 반대로 breadth of experience, 경험의 폭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합니다. 어디에 있어서? 창의성에 있어서. 창의적이려면은 경험의 폭이 넓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런데 8번 문장에서 만약에 너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limited, 제한이 된다면 어디로? 좁은 범위의 주제로. 쉽게 말하면 다양한 경험의 폭을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거든? 그러면 너의 상상력의 범위도 will likewise 마찬가지로 be narrow, 좁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콤마 찍고 위치, 앞문장 내용 전체. 그래서 이 앞문장 내용 전체처럼 경험의 폭이 좁아서 상상력의 폭도 좁아진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히 창의성이 있어서는 해롭겠지. 그래서 이거 문맥상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이 지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창의적인 해결책을 가지려면은 다양한 경험을 가져야 갑작스럽게 떠올릴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23번 얼른 봅시다. 이거 안 어려워. 아 힘들어? 뭐가 힘들어? 완전 너네 개꿀인데. 좀 쉬어. 이 지문은 수치심이랑 죄책감 두 개를 같이 설명을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하게 설명을 하는 거는 죄책감입니다. 이게 행동을 반성하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는 동기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지문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은 수치심이 든다는 거는 내 스스로가 별로인 것 같다라는 거야. 내 스스로한테 부정적 감정을 만드는 거야. 근데 죄책감이라는 거는 어떤 상황으로부터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이런 마음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것 같으니 다음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죄책감이 만드니까 죄책감이 결과적으로 긍정적 변화의 동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바로 봅시다. 1번부터.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죄책감이라는 것은 행동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 죄책감을 느끼는지를 왼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은 이거 구조를 잘 봐줘야 되는데, hold up 동사가 목적어 뒤에 against를 써가지고 요 목적어 something과 어떤 종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면은 이 something이 뭔지를 뒤에 수식하는 내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거나 혹은
하는데 실패했던 것. We have done 뒤에 목적어가 없고 We have failed to do의 목적어 없어요.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어쨌든 이것을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과 견주어 본다라고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we want to be 뒤에 주격 보호가 없는 이거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that 또는 who가 생략이 됐다라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되고 싶은 게 있어. 근데 내가 실제로 되고 싶은 모습과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것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하는데 실패했던 것 그러니까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둘이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은 잠들기 전에 과제를 끝내야겠다. 이게 kind of person we want to be야. 뭔 말인지 알겠지? 하지만 은찬이는 어제 10시에 잤어. 저 something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두 개를 견주하면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guilty가 와야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3번 문장 보면은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게 guilty입니다. 이게 불편한 감정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어떤 거냐면은 뒤에서 수식을 해줘요. 도움이 되기도 해. 불편하지만 도움이 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4번 문장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근데 이 something이 뭔지를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we have done의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우리가 해온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make amend가 보상해주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보상해주겠지. 뭐 금전이 됐든 다른 부분이 됐든 혹은 행동을 바꾸는 거야. 근데 어떤 행동을 바꿀 거냐면은 we don't feel good about 이라고 해가지고 이 전치사 about 뒤에 목적어가 없는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좋지 않다라고 보는 그러한 행동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사과하고 보상하고 행동을 바꾸는 이 과정이 일어날 때 이어지는 문장에서 죄책감이라는 게 대체로 모티베이터, 동기 요인이다라고 보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해줘야 되는 게 죄책감이 무조건 동기부여를 해준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안 돼. 죄책감으로부터 이어서 행동이 나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행동이 나왔을 때 그제서야 죄책감이 내가 더 나은 행동을 하는 동기 요인이 되었구나 라고 설명을 하는 거지. 5번 문장 보면은 이거 원급 비교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거는 수치심만큼 강력해요. 이것도 내용적으로 잘 봐야 돼. 우리는 죄책감이 수치심보다 더 낫다. 죄책감이 수치심보다 더 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죄책감의 특징도 있고 수치심의 특징도 있어. 근데 죄책감은 우리를 더 나은 행동을 하게 해준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원급 비교를 쓴 건데 이렇기는 하지만 뒤에서 죄책감이 가지고 있는 효과가 종종 퍼스티브, 긍정적인 거고 반면에 수치심은 파괴적이다 라고 해서 여기 형용사 잘 알아두세요. 쓸 줄 알면 더 좋을 것 같고 각자의 특징을 설명을 한 거야. (6번) 문장 계속 보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4번에서 얘기했던 행동들을 또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볼 거거든요.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이나 ing 과거 분사를 붙이잖아. 목적격 보호 3번 썼어요.
사람들이 사과하고 보상하고 혹은 원래 했던 부정적 행동을 무엇으로 더 긍정적인 행동으로 대체하는 거를 보는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일어나는 거를 보면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죄책감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했듯이 동기 요인이 되지 수치심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번에서 사실상 내 연구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뭐냐면은 수치심이라는 게 corrodes, 약화시키더라는 거지. 우리의 일부를. 근데 우리의 일부는 뭘까?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믿고 있는 우리에 대한 부분인데 뭐라고 믿고 있냐면은 우리가 바뀔 수 있고 and do better,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믿는 그 부분을 약화시킨다. 그러니까 개선할 수 있는데 이제 그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실제로 행동하지 않게 만든다라고 하는 게 수치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따라 5번 문장의 destructive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요? 아, 정말로? 정말 이해됐어?